하는 걸로 할게요. 네.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영어 참견너인 정영숙이라고 하고요. 제 책의 제목은 이렇게 연애, 중매, 10계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 소개를 잠깐 이렇게 하면, 트윈북입니다. 트윈북. 근데 트윈북스가 아니고, 트윈북이죠. 한 권에 이렇게 앞뒤로 해서 쌍둥이 책으로 내게 되었고요. 여기 이제 책을 들고 있는 이 아름다우신 홍보 모델은 구미에서 교수자라고 계시는 제 책의 추천사를 또 쓰시기도 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또 소개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연애편과 중매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무엇부터 읽어야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데 어떤 분은 중매편부터 딱 읽으셨더라고요. 중매를 해야지 연애를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긴 한데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좀 연애를 먼저 영어를 어떻게 배워야 될지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연애편을 먼저 읽으시길 바라고요. 중매편은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교사들, 학부모들을 위한 그런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한 5, 6년 전부터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었었는데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 중매를 하기 위해서 중매장이가 되기 위해서는 연애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연애편을 먼저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의 이 쌍둥이 책으로 인해서 한 권으로 영어를 끝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영어 연애 잘 되고 있나요? 지금도 진행 중이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예 별거를 하고 계신 분도 이혼도 하고 이혼도 하시고 절대 보지도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보는데요. 일단은 연애를 좀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누군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참견의 첫 번째 참견은 영어도 누구니? 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영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 English has 26 alphabet letters로 되어 있잖아요. A부터 Z까지 26개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다른 언어들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글자입니다. 지금 세상의 언어가 지금 몇 개 정도로 알려져 있냐면 한 7,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접한 언어가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 언어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언어가 또 가장 쉬운 글자가 바로 이 영어 알파벳입니다. A부터 Z까지 받침도 없고요. 모양도 간단하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고 쉽고 이 쉬운 이 알파벳 글자로 이루어진 영어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의 대상이 될까요? 자,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두 번째로 영어는 글로벌 and internet language라고 제가 썼는데요. 여기에 이제 토를 다시는 분들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 학자들에 따라서 글로벌 언어가 아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얼마 안 된다. 한 4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반대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반어적으로 이야기하신 거고요. 사실 인터넷 랭귀지라고 쓴 것은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유튜브를 시청할 때 보면 영어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죠. 7, 80% 그 이상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랭귀지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비즈니스, 트레이드, 또 심지어 아미 지금 전쟁까지 또 발생하고 있는데 아미를 위한 그 랭귀지도 다 사실 영어로 되어 있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IPA, 국제음성기호라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영어를 공부할 때 발음교가 있었잖아요. 이 발음교가 IPA입니다. 모든 언어가 이 IPA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언어도 우리가 읽을 수는 있게 되는 거죠. 뜻은 모르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영어가 국제어로서의 기능을 지금 사실 하고 있죠. 또 영어는 사실 중요성을 제가 말하고자 할 필요는 없죠. 이미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의 사다리를 탈 수 있다는 거 우리 이미 또 알고 있고 또 우리는 학교 내신, 수능, 또 취업, 또 승진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영어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굳이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새롭고 또 영어의 본질이 무엇인지, 영어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아신다면 앞으로 영어의 연화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렇게 집필을 하게 되었고 오늘 좀 소개를 하는데요. 그중에 일부 중요한 것만 하는데
자, 여러분 ESL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EFL이라는 말은 조금 낯설을 텐데 우리는 보통 ESL이라고 하잖아요.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우리가 미국에 가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학교 본 수업을 듣기 전에 들어야 되는 수업이 ESL 클래스예요. 영어 실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다면 ESL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도 결국은 영어를 as a second language로 배우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EFL 환경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책에 보면 좀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래서 ESL 환경에 있는 그런 대상으로 한 연구, 이런 학습법이 좋습니다. 한 연구 방법, 학습 방법, 티칭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이제 ESL 환경이 아닌 EFL 환경인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많이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EFL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ESL 환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쓰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그리 효과가 있지 않다. 우리의 스트레스만 더 가중시킬 뿐이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EFL을 강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는 영어를 생활 가운데서 말할 일이 별로 없는 환경에 살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필리핀 전화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필리핀은 모국어가 있죠. 따갈로그라는 모국어가 있지만 공용어를 영어로 지정해서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SL 환경이고요. 우리나라는 영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냥 다만 시험을 위해서 수업 영어를 거의 공부를 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아닌 거죠. 학원을 가거나 외국인을 만났거나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 외에는 영어를 쓸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게 입을 많이 움직일 일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말하고 또 쓰고 하는 그런 아웃풋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듣고 읽기는 인풋, 말하고 쓰기는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아웃풋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어려워하는 거죠. 그런 환경임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비쉬 링과 프랑카라는 말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제 학자들이 또 이제 기업가들이 이제 있습니다. 글로벌 잉글리시를 합해서 글로비쉬, 또 링과 프랑카는 우리는 실제 원어민하고 얘기하기보다는 원어민이 아닌 제2의, 제3의, 제4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제3의 언어라고 하죠. 제가 다니고 있는 지구촌 교회는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아닌 그 외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어떤 걸로 나눌까요? 물론 한국어를 좀 할 수 있는, 우리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극소수고 대부분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번역기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글로비셔 링과 프랑카는 영어는 바로 커뮤니케이션 툴이라는 거죠. 소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우리는 제3의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굳이 그 영어의 원어민들이 쓰는 그런 똑같은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좀 실용적인 그런 영어 표현을 사용하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하나의 트렌드가 이제 한참 또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많은 부분 또 공감하고요. 자, 사실 영어에 대해서 할 말은 사실 너무 많지만 제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만 좀 소개를 하고 10개명으로 좀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English is the source language라고 하는데요. 아마 굉장히 낯설 텐데 source language, source가 뭐죠? 우리가 샐러드 소스는 아닙니다. source입니다. 네, 근원, 원천, 조상 뭐 이렇게 우리가 이게 해석이 조상언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어색하죠. 자, 이것은 뭐냐면 영어의 족보가 어딘가요? 제가 아까 알파벳 글자 했는데 족보 뿌리를 찾아가니 어디가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이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영어학
시간에 이거를 알고 너무나 놀랐던 기억이 나고 많은 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알파벳의 글자가 보통 여러분 이제 서치를 해보면 어디로 나오냐? 그리스 문자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는 그리스 문자가 아니고요. 가나안, 이스라엘 땅, 성경의 그런 메인랜드, 성경에서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메인랜드에 가나안의 그 조상인 페니키아인들이 썼던 글자예요. 그러니까 22개의 자음만을 기록했는데 이 글자가 그때 그 가나안이 굉장히 무역으로 활성화되었고 갤리선이라는 그런 무역선으로 인해서 그리스에 이렇게 무역을 왕래하던 이제 무역선이 있었는데 그런 무역을 통해서 글자가 전해졌죠. 근데 그리스에는 모음이 있었습니다. 알파벳 아에이오와 같은 그 모음이 있었고 여기에 5개, 사실 정확히 말하면 6개 모음이 합해져서 지금의 글자인 26개로 이렇게 좀 모양을 이렇게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제는 가나안의 조상이 썼던 글자라는 거죠. 근데 글자뿐이 아니고 이제 성경에 여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걸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 구절에 보면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죠. 스피치, 말이 하나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7,000개의 언어가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였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자, 잠깐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이것을 정말 연구해서 정말 비교 언어학자들 뿐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 놀라게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영국의 대법관을 했었던 사무엘 존스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언어에 관심이 많았는데 영국에서 영국 분인데 이제 인도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인도의 고대 언어가 산스크리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산스크리트를 보니 그리스어하고 라틴어, 이탈리아에서 썼던 라틴어와 비슷한 점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언어를 연구하다가 보니 얘네들은 이제 패밀리 추리라고 하죠. 언어에도 보면 이렇게 추리가 있는데 같은 곳에서 나왔네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게 콜카타 아시아계 학회라는 1786년도 굉장히 유명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게 거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표된 이 결과를 그 뒤에 언어학자들, 특히 비교 언어학자들, 언어를 연구하는 비교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유럽 언어라는 게 있어요. Indian European Language라고 이런 이 언어의 뿌리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국은 성경에 나온 이 바벨탑의 사건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때 살았다면 뭐 언어로 인해서 고통받을 일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영어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영어가 글로벌 랭귀지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더 흐르면 하나의 언어가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우리말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분통 터질 일이시겠죠. 우리말을 지켜야 되겠죠. 각 언어에 대한 또 그런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언어에는 문화도 있고 역사도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거지만 영어를 또 이렇게 제2 외국어로 우리가 좀 사귀면서 여러분들 삶에 그런 정말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언어로서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책의 이제 제목인 연애 10계명. 오늘은 이제 주로 영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주로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연애 10계명을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How to date with English입니다. 영어 어떻게 데이트할 것인가. 자, 이거 10계명을 다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뭐 관계가 좋아지진 않죠. 뭐 행복 10계명, 부부 10계명 있다고 우리가 그걸 다 외운다고 해서 그 관계가 좋아지진 않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영어와 좀 사귀는 데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그 에크로님이라고 해요. 1 읽거나 2 이해하라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만들게 되었는데요. 자,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1 읽어라, 2
이해하라. 3, 3, 3번 3번 연습하라. 연습하라. 4, 4.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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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감으로 소통하라. 소통하라. 6. 6, 육성으로 육성으로 하라. 7, 7. 7, 실천하라. 8, 8. 해방에서 배워라. 9. 9, 배워라. 배워지지 배워지지 말라. 말라. 지지 말라. 10, 10년 10년 지기가 되라. 네. 와. 예. 좀 쉬워 보이죠? 쉬워 보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대부분이 뭐 7.8기 하고 구겨지지 말고 또 오감으로 소통하고 사실은 다 마인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어, 영어는 글이 아니고 말이다. 소통의 도구다. 어떻게 해야 되나? 성장 마인셋을 가지고 또 구겨지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또 뭐 하루에 10,000번씩이 아니고 3, 4번만 연습해서 좋은 관계를 가져보자 이런 건데요. 옆에 제가 영어도 썼는데 좀 영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읽어라 그러면 쉐도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1, 2, 3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읽어라 쉐도잉 이렇게 하니까 영어는 많이 들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사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유명한 이제 언어학자인 영어의 미국 학자인 이제 크라션이 있습니다. 크라션의 Natural Approach에서 영어는 언어다.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많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comprehensible input 두 번째 이해하라는 것도 뭐냐면 많이 들어라 이거야. 인풋을 많이 해라. 그러면 아웃풋이 자동으로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연구한 대상은 ESL 학생들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원, 아니 이민 온 사람들의 아이들을 연구한 결과야. ESL이에요. 근데 이분의 그런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에 와서 영어는 모국어니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ESL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EFL 환경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많이 듣기만 해도 돼요. 영어 유치원에 보내서 우리말을 잘하지 않고 영어만 들을 수 있는 환경, 엄마들이 집에서 영어만 틀어놓는 환경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 아이들 나중에 말 따라도 하고 쉬운 말 따라도 하고 효과가 있고 뭐 발음도 좋은 것 같고 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이지가 않죠. 왜냐? 우리는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글을 알파벳 26개를 가지고 글을 연습을 하는데 아이들 음가 연습, 음가라고 하거든요. 그 음가 연습은 일주일이면 가능하거든요. 자, 글을 읽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을 취하겠습니까? 자, 읽어서 아는 내용은 내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알지를 못해요. 머리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듣기만 해도 그런 환경이 되지 않거나 그런 문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0년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CNN 뉴스가 좋다. CNN 뉴스를 신문도 보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한다면 알아들을까요? 물론 화면을 통해서 짐작은 좀 하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것처럼 읽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자, 그 다음에 이따 설명 좀 해드릴게요. 또 이해하라는 것은 자, 내가 모르는 내용을 우리 뇌가 기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최소한 3번 정도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 2, 3은 좀 이따가 제가 골든 트리너티에서 황금의 삼위일체에서 제가 연습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 사실은 4번째부터가 사실 마인셋으로 굉장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라.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Spend time with English. 영어와 시간을 보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입을 여는 겁니다. Opening our mouth입니다. 입을 열기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라고 말을 고백한 사람만이 그 연애에서 성공해서 뭐 결혼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 말처럼 영어는 지금 당장 말을 해야 됩니다. Thank you, I love you, I'm sorry, excuse me. 지금 당장 내일부터 영어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한마디 그렇게 영어를 입을 열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오감으로 소통하라는 것은 원어민처럼 말을 해야지, 연습해야지 막 외워요. 그리고 딱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필요 한마디, 오케이,
I'm sorry. 뭐 이렇게 그냥 소통하는 거죠. 소통의 마인드셋이 더 필요하고 실제 상황, 실제 그 영어를 말한 상황에서는 오고함으로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열심히 외워서 원어민 만나면 이거 한번 사용해야지 하고 딱 준비해서 갑니다. 원어민이 막 뭔가 얘기를 해요. 잘 안 들려요. 별 신경 안 써요. 내가 말할 것만 준비해. 그러다 말을 딱 합니다. 자, 어떨까요? 그 원어민의 표정이 그거 잘했다 이렇게 할까요? 너무 어색한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 맞지가 않는 말을 한 거죠. 소통이 안 된 거죠. 불통인 거죠. 자, 이렇게 한 말은 사실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그 원어민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쓰는 그런 자세가 사실 소통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 육성으로 들어라. 우리가 이제 영어 음성을 많이 듣고 영화도 보고 하지만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이 듣기가 가장 4가지, 영어의 4가지 아까 말씀드린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중에서 사실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제 책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굉장히 듣기의 영역이 가장 길어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즐기는 마인드셋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짜투리 시간에 이렇게 듣고 음악처럼 듣는 그런 마인드셋이 좀 필요하고요. 또 7.8기 하라. 이거는 never give up.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이혼의 단계까지만 안 가시고 그냥 그 끈을 좀 놓으신다면 언젠가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8방에서 배워라. 지금은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세요 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방에서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구겨지지 말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요. 우리는 losing face란 말 썼는데 saving face라고 합니다. 체면, 얼굴을 losing은 이제 잃는 거니까 체면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면은 saving face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선거 다음 날 영어 신문에 코리아 헤럴드에 이 saving face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떤 후보가 saving face는 했다는 얘기예요. 체면은 살렸다 이런 이제 말인데 우리는 참 체면을 좀 중시 여기는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영어, 시험 영어, 또 그런 경쟁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또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히 말해야 되고 또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정말 체면을 구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정말 뿌리 깊게 박힌 민족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 있어서 가장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만 뽑으세요 그러면 구겨지지 말라 이거를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한 환경에서 좀 자랐고 이렇기 때문에 영어의 관계가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좋은 관계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또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어를 소개하는 중매쟁이 역할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0년지기가 되라.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를 좀 knowing yourself 해야 되죠. 자신이 정말 영어를 왜 배워야 되지? 자, 이런 마인드셋을 먼저 한번 내가 왜 영어를 배워야 할까? 이거부터 해서 이 Y 마인드셋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이 영어의 관계를 한번 회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The Golden Tree, 황금의 삼위일체라고 했는데 황금비, 자연의 황금비가 있는 것처럼 제 영어 학습에도 이런 황금비가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많은 언어를 공부하는 폴리글로트를 학습법이 바로 이 쉐도잉입니다. 저도 사실 쉐도잉이란 말을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예전엔 잘 몰랐던 거예요. 저도 사실 몰랐고 대학교 때도 이 쉐도잉이란 걸 모르고 제가 했던 방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했지? 하고 보니 바로 이 쉐도잉을 제가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영어를 여러분보다 사실 공부를 많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공부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볍게 뉴스를 시청하고 신문을 보고 또 이런 따라 읽기를 좀 했었는데요. 3가지를 한번 보면 따라 읽고
또 아까 말씀드린 comprehensible input, 이해 가능한 입력을 하고 이제 3번만 연습하자. 3-4번 연습. 이렇게 제가 이제 요 3가지를 골든 트리니티 황금의 삼일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보여드릴 거는 쉐도잉인데요. 쉐도잉을 방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 또 이해를 잘못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쉐도우 리딩과 리스닝 2가지가 있어요. 리딩은 영어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읽는 겁니다. 따라 읽기, 그림자, 쉐도잉 그림자잖아요. 들으면서 바로 따라 읽기 연습을 하는 거고요. 리스닝은 지문이 없이, 스크립이 없이 그냥 들으면서 바로 따라 읽는 거죠. 근데 이 쉐도잉에도 여러분 단계가 있어야 돼요. knowing 아까 yourself라고 했잖아요. 4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영어를 처음 하는 newbie 단계인가? 영어는 많이 공부했지만 말을 별로 쓴 적이 없어. 그럼 dummy라고 그래요. 말을 하지 않으면 dummy인가? 그러면 영어와 좀 사귀고 있는 단계인 커플인가? 아니면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단계인 매치메이커인가? 이런 4가지 단계, 자기 자신에게 맞는 쉐도잉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 프랙티스로 제가 지문을 아까 읽어드린 바벨탑 그 이야기를 조금 제가 갖고 왔는데요. 창세기 11장 1절, Genesis 11:1이죠. 자, 이거 딱 지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우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딱 지금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눈으로. 첫 번째 눈으로 봤죠? 자, 두 번째 한번 제가 따라 읽을 텐데요.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바로 따라해 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Now, 따라 한번 읽어주세요. The whole world The whole world had The one whole language and a common speech. Had Yeah. one language, The had a whole world had one 네, language. 지금 이제 and 저보다 더 따라가시면 쉐도잉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 That is why it was called that's why it Babel, was called because Babel, there the Lord confused the language of the whole world. From there, the Lord scattered them over the face of over the the face whole of the whole earth. earth. 야, 이렇게 했죠. 자, 이런 걸 30번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지금 천천히 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수준에 맞게, 맞게 이렇게 퍼즈, 멈춤을 하면서 천천히 따라 읽고요. 이게 속도를 굉장히 좀 올려주셔야 되겠죠. 제가 이제 좀 연습을 했다고 하고, 하루에 3-4번씩 조금 며칠 했어요. 자, 이런 속도가 나야 되겠죠. 한번 따라와 보세요. Now the whole world had one language and a common speech. That is why it was called Babel, because there the Lord confused the language of the whole world. From there, the Lord scattered them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 쉐도잉에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요, 학생들이 딱 오면 인터뷰 먼저 레벨 테스트 하잖아요. 한번 글 한번 읽어봐 하면은 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뉴브인지 덤인지 커플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쉐도잉 연습을 안 한 사람은 영어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겠죠. 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하게 하겠죠. 왜냐하면 이 쉐도잉하는 이유는 입 근육을 첫째 움직이고요. 두 번째는 영어의 리듬감, 업 앤 다운, 스트레스, 강세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굳이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을 가지 않더라도 원어민과 하루 종일 공부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이 쉐도잉을 통해서 원어민의 발음을 따라 읽는 것만으로도 정말 90%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거를 해서 원어민과 대화를 나눴을 때 그냥 외국에 살다 왔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대부분 하세요. 왜냐? 그냥 그들이 말하는 거 그대로 따라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는 학생들한테 다 입증이 된 거고요. 한 달만 해도 정말 원어민과 같은 native-like pronunciation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인데 어린아이들은 이게 굳어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참 어려운 게 이미 내 학습 방법, 이제 읽는 방법이 입에 굳어 있고요.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 있어요. 머리로 읽기 때문에 참 고치기 어려워서 이걸 화석화라고 합니다. fossilization이라고 하는데요. 화석화가 돼 고치기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렇게 읽었는데 말은 좀 다르게 내 방식대로 그렇게 읽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면 되고요. 또 이제 어떤 매치메이커의 도움을 좀 받아서 교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렸을 때 발음 때문에 아이들한테 영어를 일찍 가르치잖아요.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저는 우리나라 말을 사실 먼저 가르치는 것이 더 좋다고 보고 실제 제 아이들도 영어의 노출을 어렸을 땐 별로 안 하도록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말을 능숙하게 하기 전까지는 영어 뉴스를 보더라 저는 따로 좀 봤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저는 우선을 했고요. 우리말을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합니다. 우리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말을 일단 중시하시고요. 자, 이런 쉐도잉 프랙티스 하고요. 자, 좀 이렇게 능숙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없이 한번 읽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읽지 마시고요. 제가 좀 가려볼까요? 자, 가리고 제가 못 읽겠네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쉐도잉 리스닝이에요. 리스닝. 쉐도잉 스피킹이 아니고요. 자, 리스닝 한번 해봅니다. 시작. Now the whole world had one language. 따라해보세요. 시작. Now the whole world had one language and a common speech. The common speech. That is why it was called Babel, because there the Lord confused the language of the whole world. From there, the Lord scattered them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자,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당연히 좀 어렵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하셨을 텐데요. 들리는 게 있다. 네, 들리는 게 있죠. 네, 아는 건 들려요. 내가 아까 읽었어요. scattered. 뭐 이런 거 어려운 단어는 좀 안 들려주셨을 거예요. 네, confused 이런 것도 좀 안 들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아까 읽었는데 왜 안 들리지? 자, 이거는 리스닝은 여러분 딕테이션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 너무 힘들게 하실 필요 없이 이 리스닝, 쉐도우 리스닝 하시면 아 내가 뭘 모르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리딩으로 돌아가서 어디가 안 들렸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 내가 이 부분을 뭐 scattered가 안 들렸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하고 또 들어보고 들은 걸 따라하고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생각도 써보면 4가지 영역을 한꺼번에 이 지문 하나만 가지고도 연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제 책에도 강조하는 것이 연결인데요. 가르치는 사람도 연결을 해야 되고요. 배우는 사람도 연결, 뇌의 연결, 이 지식이 연결이 돼야지 우리가 장기 기억, 롱텀 메모리로 들어가고 무의식적으로 영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좀 흘러서 자, 이렇게 해서 연애 10계명을 마쳤고요. 제 중매 10계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못하지만 한 번만 읽고만 넘어갈게요. 자, 한 번만 읽어볼까? 1. 일일이 찾아보며 배워라. 2. 이하의 저에 살펴보라. 3. 삼삼한 재미를 줘라. 4. 4가지를 한 번에 가르치라. 가장 제가 핵심적으로 교사들에게 중요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겁니다. 5. 오직 영어를 사용하라. T입니다. T. 골프에서 T 올려놓고 치듯이 영어 교사라면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6. 육하 원칙으로 질문하라. 칠판만 사용하지 말라. 팔팔한 활동을 하라. 9. 구구절도 설명하지 말라. 10.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 이유는 인내와 사랑 없이는 기도 없이는 가르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교사의 마인셋으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Q&A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자, 우리의 마음이 영어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 자존심 깎이고 체면도 깎이고 입 한 번 못 열고 남이 막 얘기할 때 가만히 있어야 하는 이런 구겨진 마음. 자, 이런 마음이 이 저의 영어 연애 10계명을 통해서 중매 10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영어를 좀 사랑하고 또 영어와 함께하는 또 영어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여러분이 정말 더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지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또 집필하였고 오늘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짝짝짝. 네. 그동안에 또, 다락방에 놓았던 영어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네. 좀 꺼내는 시간이 꺼내오세요. 네. 그리고 네. 이 책이 되게 신기한 게 보시면 앞에는 이 연애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바로 또 다른 한 권이 2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살짝 뒤집으면 이게 또 다른 페이지. 그래서 이제 트윈북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을 사지만 2권의 효과가 있는 책이고, 이 책이 이제 있으면 이제 우리 정영숙 작가님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 방이 있대요.
그 방에 이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애 중매 10계명, 영어 참견너의 연애 중매 10계명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막 정말 이렇게 막 영어를 지금 당장 빡세게 배울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언어로 소통하는 언어로 삼기 위해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매형이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8월 달에 들어오는데 맨날 바디랭귀지만 했었는데 이제 생활 영어를 조금 해서 대화를 좀 나눌 준비를 이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또 그런 마음들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광고 한번 드리고 갈게요. 다음 주에는 중국어에 대한 우리 정유주 선생님의 중국어 되게 재밌고 에너지틱한 중국어를 배울 수 있고요. 또 중국어에 대한 격언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 오늘은 영어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꼭 멈추지 말고 삶에서 또 어떤 영어들이 눈에 들어오는지 이걸로 강의로 끝내지 마시고 꼭 연결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이 저한테 그 영어 공부하는 링크 알려줄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365 성장방에 올려줄 테니까 개인적으로 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외침은 이걸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와 하면 사랑에 빠져라 라고 외치면 좋겠습니다. 영어와 사랑에 빠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네, 하트 좋네요, 하트. 자, 영어와 사랑에 빠져라 한번 외쳐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영어와 사랑에 빠져라. 빠져라. 네, 예쁜 하트. 네, 영어와 사랑에 빠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하고, 네, 또 기회가 되시면 다음 또 우리 작가님 또 여러분들 이렇게 후기 같은 것도 작성을 해서 우리 365방에 올려주시면 작가님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1시간 이상 할 수 있는 강연을 또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후기가 없으면 우리 작가님이 별로였구나라고 생각하고 강의 준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기를 많이 남겨주시면 또 참고해서 또 7월 달에 강의에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에너지틱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영어에 이제 사랑에 빠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날씨는 흐리지만 네. 오늘도 네. 마음은 화창한 하루 되시길 응원하면서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네.